정보유통산업과 산업의 톱니바퀴. 여러분들이 정보유통 지금 현재는 정보유통산업의 아주 초기 폭발하는 단계에 있어요.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생산한 유튜브로 동영상과 이런 블로그나 카페로나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지식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 자체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이 자체가.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이런 게 폭발적인데, 그래도 이번 시대는 교육적인 게 많이 나는데, 예전에 보통 하게 되면 좀 약간 오락적인 게 보통 많이 발달하거든요. 사람들이 의식수준이 낮으면 저런데. 근데 이번 시대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것도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대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의 톱니바퀴. 산업의 톱니바퀴에 대해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옛날에는 뭐 필름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컴퓨터에 있었으면 이게 파일로 해가지고 영상을 해가지고 보는 게 없죠. 아니면 TV 이런 방송국에 가서 가능하죠. 근데 지금 어떠나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어도, 인터넷이 있는 데만 있어도 자기의 이 영상을 갖다가 제작해서 올릴 수 있고, 자기의 글 인쇄물이죠. 텍스트 글도 자기 정보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의 시대죠. 자, 이래서 이게 정보 통신 혁명 시대가 지금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정보를 갖다가 쉽게 그걸 갖다가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개인이 생산을 하고 개인이 소비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엘비스 토플레의 부에벨에 그거 갖다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자, 이 정보통신 시대에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을 깨닫게 해주냐, 아니면 이게 좀 오락적인데 해가지고 그냥 이게 빠지냐, 이게 저건데, 뭐 그렇다고 오락적인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좀 약간 씁쓸한 면이 약간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주 많은 시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 강의에서 제가 산업의 그 건물 층계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비유를 다시 건물에서 비유했잖아요. 로켓으로 맞으면 하여튼 한 층을 이렇게 1층은 식량, 2층은 에너지 산업, 3층은 소재 산업, 4층은 섬유 산업, 5층은 중공업 산업, 6층은 전자 산업, 7층은 정보통신 산업, 8층은 AI 산업, 9층은 바이오 산업, 10층은 우주 항공 산업. 제가 이게 딱 10개로 만들었네. 12개구나. 그리고 쌍두마차인 양대축인 금융과 유통.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산업에 제가 톱니바퀴, 보통 모든 산업은 다 톱니바퀴에다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마치 산업의 톱니바퀴 모양을 한번 제가 이미지로 구현해볼게요. 잘 안 보이시나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너무 작게 그렸나? 이제 잘 보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할까요? 제가 이게 좀 거시기 합니다. 이게 좀 올려야 하나? 이거 받쳐야 하는데. 요렇게 했네.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 초점이 안 맞네. 이 정도면 됐죠? 이제 보이시나요? 제가 좀 약간 방송에 서툴러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의 톱니바퀴.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융과 유통이 기본입니다.
금융과 유통. 자, 금융과 유통 따라해보세요. 금융과 유통. 먼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어디든지 금융과 유통은 기본 쌍두마차예요. 금융산업과 유통산업은. 마치 금융과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요. 자, 톱니바퀴 모양이 이렇게 그렸는데 좀 잘 못 그렸죠?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디테일하게 산업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그룹을 좀 압축적으로 12가지로 해서 제가 맞나요? 12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네. 금융과 유통이 2개고요. 주변에 있는, 맞물려 있는 저기 산업들이 1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게 크기가 뭐 저기 있냐고요? 근데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좀 연관성이 약간 있어요. 약간 중요성이라고 제가 말씀하죠. 크면 클수록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 중요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그 저기 특성에 따라 제가 색깔을 약간 넣어봤고요. 보통 금융과 유통이 있으면 최고 먼저 하는 게 식량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공장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광산을 물을 이게 채취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뭐 확보를 하거나 아니 사치품을 만들거나 모든 건 기초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AI가 있지 않냐고 나중에. 아니 그거는 AI가 발달됐을 때 얘기고 AI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뭘 해야 하냐? 식량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량이 인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저기 노동자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니까 밥, 식량, 식량이라고 합니다. 식량입니다. 밥 안 먹으면 노동자들이 죽어요. 폭동 일으키거나 죽어요. 그러면 식량이 기본적으로 먼저 이게 확보가 돼야 합니다. 산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네. 스티븐의 그 전기기관, 엔진, 전기 엔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연 엔진이고 이제 앞으로 뭐 전기 시대가 온다고 하죠. 일단 엔진이 발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전기기관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자동차들 가솔린과 경유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등유는 전기차는 없다고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가솔린과 경유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동력으로 해서 엔진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원이 지금은 석유입니다. 왜? 가솔린과 디젤은 석유에서부터 정제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에너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는 석탄이었죠. 처음 초중 단계에는. 그래서 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소재. 모든 물건을 일어나는 금속이나 이런 형체 모양, 모든 이게 잡혀진 게 다 소재예요. 금속 같은 거. 옛날 뭐 금속 기호 같은 거 다 있죠. 이 첨단 제품 같은 모든 다양한 금속들이 다 있어야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산업이 기본적으로 발달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의 틀이에요. 이제 그걸 기반해서 중공업 산업과 여러 가지 산업들이 어떤 경우에는 먼저 발달 순서가 틀려요. 시대마다. 근데 이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 사업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식량, 에너지, 소재, 중공업, 그 다음에 전자, 정보통신까지 왔죠. 이제 여기서 남은 섬유를 잡아서 하여튼 섬유는 식량 에너지 다음에 섬유니까 이게 AI하고 이게 이게 앞으로 산업이 이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바이오주에 다들 열광하고 있죠. 그리고 AI주에 다들 열광하고 있죠. 미래에는 AI, 메타버스는 아니구나. 가상현실. 그럼 AI 시대가 열릴 거다. AI가 모든 노동을 다 대체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다. 그럼 실업자가 겁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업자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공학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게 같이 맞물려서 해요. 근데 왜 이게 산업의 톱니바퀴 이렇게 되냐면 지금은 이게 없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할까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렌즈 좀 맞겠지? 여러분한테 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면 모터 소리가 나요. 막 찡찡찡찡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대략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요쪽 단계는 없어요. 지금 그냥 이거 가려버릴까요? 요쪽 AI 산업도 지금 발달이 안 됐고 유전 산업, 유전공학
혁명산업, 유전산업도 아직도 이게 아직 이거는 아직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공항이 오면 공항에 물건이 안 팔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단계적으로 이걸 점프를 하면 그 공항이 풀려요. 이게 시장의 다각화라고 해요. 예전에는 TV가 없을 때, 전자산업이 발달 안 했으면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전화기도 없고. 그러면 그걸 사고 싶어서 살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요. 근데 TV가 나와서 이게 재밌는 오락거리도 나와, 뉴스도 나오고, 라디오로 이게 막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저기 사람들이 하고 막 노래를 하는데 공연장 가야 이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들었는데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라디오나 이게 테이프로 돌리면.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인간은 그거를 수여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예전에 이렇게 저기 단계가 1층, 2층, 3층밖에 없던 게 4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고, 사람은 그에 대한 소비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마켓이 더 커집니다. 뭐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이 다각화가 되고, 산업이 이게 층계화로 이게 층수가 늘어나면서 다각화돼요. 그러면 더 삶이 윤택해져요.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고, 기존에 이제 저기 이게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밥그릇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 그럼 밥그릇 만드는 공장끼리 이게 싸울 필요가 없고 더 다각화되니까 다른 사업 모델로 해서 이게 다각화가 돼요. 그럼 보통 이런 공항이 오잖아요. 공항은 시장이 과포화돼서 물건이 안 팔리는 시대를 대공황 시대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공장이나 회사가 도산돼. 그러면 실업자가 넘쳐나. 그러면 실업자가 넘쳐나면 돈을 못 버니까 굶어 죽고. 이게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1차 세전과 2차 세전이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게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냐고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종교전쟁 중에 예전에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 이 양반 있잖아. 저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슬람 애들을 겁나게 두드려 패고. 자, 그 시대도 공황전쟁이었어요. 뭔 개프 같은 소리 하냐고요? 그 시대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옛날에 리차드가 그 업보를, 그때 사장 리차드 업보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장발장으로 제가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모든 산업과 역사가. 리차드 왕이 갔는데 싸워서 전쟁 영웅이 되죠. 근데 리차드 왕이 프랑스 왕이었죠. 이 양반이 뭔가를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어. 그 싸움박질만 했어. 그 당시에 저기 종교전쟁이나 영국하고도 프랑스도 싸움이 나죠. 왜 일어났을까요? 경제전쟁이에요. 그때도 공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 2차 세계인데 그 정도까지 아니도 그 당시에도 공황 상태가, 이게 대량의 실업 상태 같은 게 이게 발발을 했어요. 이제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빵을 달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에게 빵을 달라, 굶어 죽겠다. 이제 이런 시대였어요, 그때요. 근데 그때 그걸 갖다가 저기 이제 이 내부의 불만들이 나라에 허니까 그때 이제 저기 불씨를 던지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그 저기 나쁜 놈들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를 저거 했다 가지고, 그때 교황이 그랬나 그다니, 교황이 쟤네들 두드려 패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다 거기에 용병으로 다 가담을 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경제전쟁이에요. 그 당시에 저기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십자군전병으로서 기사도의 정신으로서 뭐 크리스찬이 갖다 카톨릭 순뻥이에요. 대부분의 간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약탈을 해가지고 뭔가 큰 걸 하나 얻기 위해서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대량 실업 상태를 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거지였어. 그냥 귀족들만 이제 좀 배부르게 먹게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 신명처럼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물자 같은 게 유통이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약탈하게 되면 큰 걸 한몫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대량 실업 상태가 일어나는 것들은 씨알데기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 브로주아 입장에서는, 내 귀족 입장에서는 씨잘데기 없는 저기 그 벌레 같은 인간들이 많아. 거지 같은 인간들. 쟤네들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 네, 이게 촉발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죠. 이제 시민들도 이제 국민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유럽에 있는 국민들도 공황 상태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쟁 가서 일해 주거나 저래 주니까 용병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요.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신념 개풀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한 저기 처절한 탐욕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영국하고도 많이 싸우죠. 이제 이런 단계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인구가 확 줄어요. 그럼 대량 실업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해결이 돼요. 아니, 실업자들이 다 뒤져버렸어. 다 뒤져버렸으면 우리는, 우리 국가에는 실업자가 제로야.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 이제 이런 나라. 실업자들이 다 뒤져버렸어. 어디 가서 전쟁해가지고 다 뒤져버렸어. 용병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인구가 줄으니까 실업자들이 다 뒤져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어떤 나라? 실업자 없는 제로의 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 좀 나와보라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나요.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도 똑같이 일어나요. 1차, 2차 대전부터 지구의 인구가 겁나게 줄어들어요. 지구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줄어들어요.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네, 실업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갖다가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칼 맞으셔요. CIA 애들이나 국정원 애들이 바로 쳐들어와. 이런 얘기 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잘 봐봐요. 사람들이 겁나 죽어. 그리고 이게 온 유럽이나 전 세계 다 초토화됐잖아. 전쟁으로 해서. 그럼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 건설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물건도 사야 돼. 그 물건 많이 생산한 물건 잘 팔려. 재밌죠? 참, 이게 웃기지 않나요? 참, 이게 보면, 현재 우리 인류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요. 한 번에 쫙 했다가 다 뒤져버려. 굶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이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거 같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이 한 단계가 도약이 돼야 시장이 더 넓어져요, 마켓이. 예전에는 우리가 밥 먹고 살 때는 그냥 밥그릇 있고, 옛날 자동차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뭐가 이제 새로운 상품이 생겨요, 산업이. 뭐가? 네, 자동차라는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생겨요. 자동차 나도 타고 싶어, 자동차 마이카.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걸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채용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를 하면서 경기가 활력이 돌아가겠죠. 새로운 자동차란 게 나왔으니까. 자동차만 나왔냐? TV가 없던 게 옛날에 영화 극장에서 보던 게 집안에서 이게 TV로 그러니까 공짜로 이게 항상 영화나 드라마를 공짜로 뉴스를 볼 수가 있어. 다 그걸 갖고 싶어. 자, 어떻습니까? 그럼 TV를 생산하는 공장이 생기겠죠. 산업에 이게 한층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모든 게 하나하나씩 생겨요. 새로운 산업이 발돋움을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를 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이 커져요. 자본주의가 더 활성화돼요. 경기가 좋아져요. 근데 이게 끝까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막혀요, 시장이.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불황과 약간 호황을 약간 반복을 하면서 가다가 이게 크게 막히는 시대가 와요.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하죠. 1945년도에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보통 전자산업이 같이 열리고 유럽을 재건하면서 미국에서 대량의 철강 제품이나 이게 유럽을 재건하는 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네. 떼돈 벌었겠죠.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의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는 그 경제 대국이 된 게 그 2차 세계대전의 이후에 그 유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그 물자를 생산하고 되는 데 있어서 그때 이제 장사 잘해가지고 녹아났죠. 그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일어났고요, 미국은. 근데 지금은 막히고 있죠, 미국이.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저기 산업이 발달하면 새로운 신장 산업이 발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옛날하고는 틀려요. 자, 왜 그게 옛날하고 틀렸냐면, 자, 유전산업은 일단 뺄게요. 이제 유전산업 보고 AI 산업 보면, AI 산업은 대량의 실업자가 안 그래도 대공황이 발달하는데, 지금 실업자가 이제 많이 일찍 발생을 해요. 근데 AI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더 실업자가 더 가중을 해요. 그럼 이 실업자들이 나중에 국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은 쟤네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전쟁으로 이제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그런 애들이 싹 죽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전쟁터로 가게 되겠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1차 세전과 2차 세계대전은 2차가 따로가 아니라 한 전쟁이에요. 그 시대의 공안 전쟁인데, 첫 번째 이게 1차 세전은 그걸 잠깐 했다가 2차 세전 때 크게 빵 터져버렸죠. 보통 전쟁 역사학자들이 1차 대전은 1차 대전으로 안 쳐요. 2차 대전을 세계의 1차 대전으로 치고, 그럼 1차 대전은 뭐냐? 1차 대전은 유럽 전쟁으로 이게 다들 해요. 왜냐면 유럽 내에서만 이게 일어난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2차 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일어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대전은 2차 대전이 1차 세계 대전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는 유럽 전쟁이라고 해요. 왜? 유럽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유럽 전쟁이 1차 세계는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 전 세계를 초토화를 다 시켜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 2차 세계까지 일단 일어났고, 지금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지금 초입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이제 이 경제 대공황이 초입 단계에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결한 선택이에요. 내가 내 최고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 지도자라도 나는 그걸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냥 막바지 시대가 되면 그게 쑥 밀고 가기 때문에 떠밀려 가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고 같이 그걸 바꿔나가야 돼요. 세계에 있는 대통령 G20, 전 세계 한 100개 넘는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머리 짜서 해봤자 안 돼요. 이건 같이 전 세계 사람들 이건 해야 돼요. 그럼 AI 시대가 오면 안 그래도 대량 실업 상태가 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쟁을 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이제 일거리가 많이 늘어.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이거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하니까, 그럼 실업자가 제로가 돼. 사람이 없어서 난리야.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 당연하죠. 전쟁이 들어가면 건설하니까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전쟁이 일어난 대량의 인구를 갖다가 학살을 시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신산업이 이게 발달해요. 근데 예전하고 틀린 게 AI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해야 돼요. 근데 AI 산업은 실업자를 더 만드는 산업이에요. 왜? 모든 공장이나 운전자, 모든 직업에 있는 사람들 다 AI를 대체할 게 뻔하기 때문에. 왜? 더 값싸고 합리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럼 실업자가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앞으로의 위험적인 요소들이 이미 우리의 턱 밑까지 다 왔습니다. 자,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주식 하다가 주식 종목 잘 고르는 거 하면 연결이 돼요. 앞으로는 이게 대공황이 오면 물건이 안 팔리면 최고 약한 회사, 경쟁자 회사 중에서 산업에서 약한 회사들은 다 픽픽 다 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산업의 톱니바퀴, 산업의 구성원의 그거에 따라서 그에 있는 그 회사에 대한 걸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요즘 광풍이 들잖아요. 솔직히 뭐에다 투자할지 모르겠어. 부동산도 거품, 매일마다 현금인 이런 돈의 가치는 떨어져.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 그리고 주식도 내가 봐도 이거 도산할 게 뻔히 보여요. 도산 회사들이 다들 이렇게 타이틀들이 다 이게 보여.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어. 물론 이걸 잘 이겨내서 이게 다시 대공황 피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제가 봤을 때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워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의 거시경제를 보면 대공황으로 지금 초입 단계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한번 보였다가 이상하게 주식 요즘 갑자기 열풍이 드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곡선을 하면 이게 호황에서 쭉 하다가 쭉 불황까지 내렸다가 지금 대공황 상태에 왔다가 대공황 상태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지금 현재 단계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자산 버블이나 이게 주식 버블을 해가지고 여기 거품이 지금 낀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다들 지금 착각을 해요.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대공황의 큰 저기 흐름은 이건 피할 수는 없어요. 약간 올라갔다가 급락하거나 쭉 가거나 이 차이 뿐이에요. 그 흐름의 시대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치 이게 쑥 내려가고 있는데 거품이 막 갑자기 쑥 빼가지고 그 거품 위에 이게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하는 지금 형상이에요. 아니 요즘 실적도 그렇고 뭐 하냐고. 이제 이거는 왜 실적이 좋은 거로 왜 착각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정확한데,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 70년 전에 영업이익을 한 회사가 1억 원만 냈다고 해봐. 지금 회사 중에 영업이익을 1년 동안 1억 원을 냈다고 해봐요. 자, 현재. 그런 거지 같은 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회사가 영업이익 1억 원밖에 못 낸대. 그런 회사, 요즘 억대 연봉자들 이렇게 많은데 회사가 영업이익 1억밖에 못 낸대. 그 회사 망할 회사지. 그런 회사 왜 다. 자, 70년 전에 영업이익 이런 거 낸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회사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저거니까요. 자, 우리는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그 돈이란 그 수치에 우리는 지금 매몰돼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품을 보고 신기루를 보고 마치 영업이익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는 아니에요. 매출은 엄연히 줄어요. 돈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게 환율이나 통화력 정책 이런 거시경제인 것도 같이 이걸 펼쳐봐야 이게 보여요. 그냥 돈만 보고 차트만 보면 안 보여요. 지금 경기 상태들은 몇 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외에는 대부분이 다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가게 서비스 업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가 다 돼버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초토화된 이 서비스 업종을 안 보고 뭘 보냐? 지금 잘 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 택배나 쿠팡 이게 잘 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보기 싫어도 봐야 할 거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대처를 합니다. 만약에 믿고 싶은 거 믿고, 제가 최고 위험한 게 이게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라고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분명히 위기인데 그냥 잘 될 거야 하고 아무것도 되게 방책도 없이 세운 것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하고 믿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대책 없는 긍정주의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해야 돼요. 요즘 주식시장이 갑자기 이게 코로나 원래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데 거품이 쫙 올라가. 왜 이게 그냐면 통화력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예요. 지금 요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주식이 폭락하려나요? 회사가 도산하는 저거쯤에
이게 저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저기 좀 버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아니 실물 자산을 아니면 무형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많이 지켜봐요.